안녕하세요. 함께 생각하고 성장하는 마인드 채널입니다. 나는 오늘 행복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려면 10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남보다 먼저 자신을 사랑한다. 두 번째는 남들이 눈치를 보지 말라. 이렇게 쭉 있다가 10번째가 화에 휩쓸리지 말라. 오늘은 화에 휩쓸리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은 행복한 이기주의자.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서 좀 거꾸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편집을 좀 배우면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웨인 다이어. 건장한 남성분이에요. 이름은 되게 예쁜데. 그래서 이분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자기개발 전문가로 평가받은 심리학자예요. 세계적으로 1,500만 부가 팔릴 정도로 책이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10번째, 화에 휩쓸리지 말라. 화날 때 화를 내야 할까 참아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화를 다들 내시나요? 저도 화날 때 화가 엄청나요. 소리 지르고 얼굴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완전 다른 사람 되는 거죠. 근데 화날 때는 좀 이성을 잃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화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화는 지니고 있을 필요조차 없는 것이며 행복하고 알차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하나도 전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적인 독감 같은 것이다. 그래서 화를 한 번 내면 지독한 독감에 걸릴 때처럼 기운이 쭉쭉 빠진대요. 화는 버릇이자 선택이래요. 버릇이자 선택이면 좀 고칠 수 있는 거죠. 사실 심하게 내는 화는 일종의 정신 이상이다.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다. 따라서 화가 나서 통제력을 잃는 것은 일시적인 광란 상태다. 광란이래요. 이게 미친 것보다 막 더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건 광란 상태랑 똑같은 거래요. 화를 내서 얻을 수 있는 정신적 보상은 없다. 생리학적으로 고혈압, 궤양, 발진, 불면증, 피로, 심지어는 심장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정신적 측면으로는 사랑하는 관계에 금이 가게 하고 또 그 대화를 단절시키고 죄책감이나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대체로 우리 앞길에 방해가 된다. 보통 우리 화를 내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아까 좀 참을걸. 이렇게 막 좀 죄책감에 빠지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어요. 화를 표출하는 것이 가슴속에 꾹꾹 누르고 있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좋다고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쵸? 맞아요. 화를 표출하는 게 마음속에 꾹꾹 누르고 있는 것보다는 건강에 좋대요. 근데 그보다 더 건강에 좋은 대안이 있대요. 뭘까요? 아예 화를 내지 않는 것이래요. 아예 화를 내지 않는 것이래요. 우리가 보통 어떨 때 화를 많이 내요? 어떤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되지 않았을 때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일이 실망할 때 어떤 일에 그때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감정이 그렇듯 화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래요. 화는 생각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화를 없앨 수 있는 거네요. 우리가 살면서 이게 짜증나거나 이게 어떤 귀찮음이거나 실망스러운 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래요. 왜냐면 이게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귀찮거나 실망스럽거나 짜증스러운 그런 감정들은 계속 느낄 거래요. 느낄 수 있는 거래요. 그런 감정. 근데 화는 없앨 수 있대요. 화는 없앨 수 있대요.
화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전혀 효과가 없대요. 우리 보통 화를 내면 상대방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바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막 화날 때 이렇게 화내면. 근데 그게 전혀 효과가 없대요. 그리고 화를 내는 사람이 이렇게 주도권 쥐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상대방이 그거 주도권을 쥐고 있대요. 왜 그러냐? 상대방은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나를 화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래요. 다른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세상이란 그런 거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나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화를 낸다면 우리는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떻게 해서든 제 발로 감정의 덫에 빠지겠다고 결심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대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 때, 상대방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때, 나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상대방 아예 되게 보면 내가 보기에는 되게 힘들게 막 어렵게 하잖아요. 그럴 때 화를 내는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대신 쟤도 상대방도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그러면 화를 낼 필요가 없어진대요. 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쟤는 저렇게 하는구나. 걔도 권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화를 낼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화를 낼 필요를 없애는데 보탬이 되는 말이나 생각을 할 것인가.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래요. 상대방이 막 화낼 때 같이 화내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 바보가 되고 싶다고 자처하는데 내가 화를 낼 필요가 뭐 있어.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저 사람이지 내가 아니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화를 내는데 좀 억제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웃으면서 화를 동시에 낼 수는 없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대요. 그래서 웃음을 선택하면 현재의 순간순간이 행복으로 가득 찰 것이고 화를 택하면 현재가 비참하게 망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변화할 게 아니라 웃음을 선택하면 훨씬 더 화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진짜 화날 때는 어떻게 웃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진짜 화날 때는 막 이게 이성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때 화를 이기려면 몇 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가 화를 내는 것을 뒤로 미루려고 노력할 것. 화가 딱 이렇게 폭발하잖아요. 화가 딱 폭발할 것 같으면 뒤로 조금 미루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근데 이게 여섯 번째부터는 조금 더 화가 가라앉아요. 그리고 내가 뭐 하는지 지금 회는 것도 좀 웃기는 상황이고 이게 그래서 화내는 빈도를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5초 하다가 그다음에 30초, 1분, 2분 이렇게 텀을 두는 거예요. 간격을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허물없이 지내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화내는 게 제일 가까운 친구거나 부모님이거나 뭐 자식, 뭐 이렇게 가족들한테 제일 화를 많이 내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근데 내가 화를 내려고 하면 어떤 말이나 미리 정해놓은 신호로 알려달라고 한다. 또 시작이네. 아니면 그분이 또 오셨네.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정해놓으면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화를 좀 가라앉힐 수 있어요. 화를 미루는 연습. 세 번째는 화를 냈을 때 이를 기록하라. 화를 낸 정확한 시간, 장소, 상황에 대해서 적으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기를 쓰는데 감사일기는 매일 써요. 근데 일기는 간단하게 써요. 세 줄. 첫 번째는 오늘 있었던 안 좋았던 일, 그다음에 좋았던 일, 내일 계획,
그리고 감사일기 써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하루를 이렇게 또 정리하게 돼요.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반성하게 되고, 내가 좀 어떻게 했을걸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화를 조절할 수 있대요. 컨트롤할 수 있대요. 이게 화를. 그리고 네 번째, 이미 화를 내버렸어요. 이미 화를 냈어요. 그럴 때는 방금 나도 모르게 화냈어. 이제 다시는 화를 내지 않도록 생각의 시각을 바꿀 거야. 이렇게 입 밖으로 말하래요.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게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 증거래요. 그래서 입 밖으로 말하는 게 좋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화가 나 있지 않을 때 평소 가장 많이 화를 내는 상대와 대화를 하래요. 가장 많이 화내는 사람한테 평소에 화나지 않을 때 나는 네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화나. 네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나는 화나.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면 평소에 어떤 그 감정 표현 방법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거 싫어했지. 잠깐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를 줄일 수 있대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애들한테,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화를 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화내는 게 아니라 건설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화를 내는 신유만 하래요. 언성을 높이고 화난 표정을 짓는 건 괜찮지만 막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고통까지는 그 체험하지 말라 해요. 애들한테도 신용만 하래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안 좋으니까 심리적으로. 그다음 일곱 번째는 자신을 사랑할 것.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자신을 망치는 행동으로 스스로 짐지우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왜냐면 화를 내면 우리가 그 기운도 쫙쫙 빠지고 생리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한다면 화를 내지 말아야죠. 여덟 번째는 교통체증에 걸리면 시간을 많이 걸리니까 화를 많이 내잖아요. 고속도로에서 막 휴가철이거나 이럴 때 차 엄청 밀리잖아요. 그럴 때는 그 시간을 잰대요. 내가 뭐 5분 동안 화를 내지 않기, 이렇게 시간을 내재고 화를 미루는 거죠. 5분 참겠어, 10분 이렇게. 그리고 또 창의적인 생각을 하래요. 여기서는 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책에서는 가장 흥분됐던 성관계를 회상한다든지 아니면 더 환상적인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든지 이렇게 하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여행 갔을 때 그 좋았던 걸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책에서는 이렇게 썼는데, 화는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이용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다른 사람들은 잊어라. 스스로 선택을 내려라. 그리고 그 선택이 화가 아니게 하라. 이렇게 됐어요. 화의 유일한 해독제는 도대체 왜 저 모양일까?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하지 않는 거래요. 왜 저 모양일까? 왜 저따구로 할까? 이렇게 이런 말을 아예 속으로 말하지 않는 게 화를 없애는 그 해독제래요. 화의 유일한 해독제.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화날 때 화를 내야 할까? 참아야 할까? 어떤 게 제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화를 없애는 방법이래요. 화를 없애는 게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또 오늘도 또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화를 없애는데 더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